네, 안녕하세요. 우선 코백회하고 접촉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백회가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저지를 시키자고 국회에 가자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이는 대통령실에서 이해충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다시 지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다 저질릅니다.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이제는 거치는 게 없습니다. 방해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백회가 질병청에 제출한 건의서가 유가족들에게 1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해달라.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해달라. 세 번째가 인과성 심의위원회에 우리 피해자를 넣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백신 진실 규명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인과성을 전면으로 인정해라. 세 번째로 백신 구매 계약서를 공개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의서는 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 질병청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국민의힘은 지금 질의멸멸이 돼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걔네들은 방해밖에 안 돼요. 방해 요소입니다.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민주당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는 미국과 등을 지더라도 중국과 함께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압력이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각 나라에서 자행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중국이 개입된 부정선거였다. 이런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작권을 달라고 미국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작권이 뭔지 압니까? 전투를 하면 그 군인들의 지휘권을 한국이 갖고 싶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작권을 왜 달라고 하느냐? 지금 세금 25%를 때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금 25%를 맞아서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이 나라는 수출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게 속력이 붙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줄 것 같습니까? 만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유해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불법 천지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오세훈이의 초청을 받고 옵니다. 그 모스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이가 소년시대에 강간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소년원에 있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갔다. 이게 모스탄이 폭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는 고소장 하나 안 냈습니다. 항의하는 성명서 하나도 안 냈습니다. 단지 애국단체 한 곳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정말 그랬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이재명이가 못할 일이 없어요. 우파신문에서 그래도 좀 낫다고 했던 스카이데일리,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9명의 중국 간첩들을 잡아서 미국으로 이송을 했다 하는 보도를 낸 신문사입니다. 편집국장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7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정치인들 만나봐야 우리한테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정은경이를 봤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인마입니다. 예, 요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시청과 중구청과 줄다리기 협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월 12일이
행정심판 마지막 결심 공판 날입니다. 8월 12일이 지나면 이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소를 철거를 못하도록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분향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길로. 옛날 우리 세동 분향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쪽보다 조금 시원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폭풍에도 조금 안전한 곳입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철거를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어저께 중구청,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측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협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신환 부시장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우리는 서약서를 받고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옮기려고 오늘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저 천막을 옮기려면 저 천막이 오래돼서 사갔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막을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천막을 먼저 새 걸로 치고 그렇게 하고 저거를 옮기는 게 좋다. 그래서 견적을 내달라고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분향소는 우리의 권리회복이 성취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해서 이 정도 협의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협상 바람에 조금 입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좀 병원에 입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